자, 37번 한번 풀어봅시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보시면 일단은 상대주의자들은 흔히 자기 자신의 프레젠트 ASB 열려있는 마음과 평등과 자유의 옹호자로서 제시했다는 것이죠. 즉 상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등의 수호자고 자유를 숭배하고 옹호하고 있어 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어질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A, B, C를 읽으면서 사실 이제 단절반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처음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 단절로 보이더라고요. 다 단절로 보여서 결국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일단은 계속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계속 읽었고, 계속 읽으면서 뭐가 발견되어지면 요게 발견되는데, 일단 보시면 Tolerance and sensitivity toward other cultures and moral point of view, 즉 다른 문화와 도덕적 관점에 대해서 다른 문화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이것은 바로 이제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요구하지 않냐면 required, 그다음에 you should 생각된 거 보이죠? 네가 이러한 다른 문화나 관점들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다른 문화나 다른 관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나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제 포인트였는데, 역설적으로 그다음에 있지 다음에 후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럼 후를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으니까 요게 보이더라고. 선생님은 후가 보이지. 그다음에 여기 불완전한 명사잖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주어가 없는. 그래서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인데 대 대신에 후를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이면서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역설적으로 상대주의를 거절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와 그러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미덕이라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상대주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상대주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상대주의를 존중하는데 오히려 상대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이 쭉 읽다가 이제 뭘 잡았냐면, for example을 잡으면서 뭘 받았냐면, 이 for example을 보면 앞에 나온 말과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이 말은 이 예시와 연결이 안 되니까 A가 단절인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쭉 풀어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종교적인 그 광신도의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믿는단 말이야. 톨러런스가 bad thing이라고. 그리고 이 그 질럿들, 그 광신도들하고 불일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형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대.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상대주의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부정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상대주의자들의 경우에 대해서 상대주의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톨러런스 배드 띵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질럿들은 그렇게 의견을 불이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에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고 그 문화에 대해서 다름을 민감한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광신도의 주장마저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 네 말도 옳을 수 있어 라고 상대주의자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상대주의자가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상대주의자 스스로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바로 이 아이러니컬리에 대한 예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상대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상대주의를 보편적으로는 미덕이라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즉 자승자박이 되는 거야. 상대주의자로서 상대주의자에 부정하는 생각마저도 열린 마음으로 품다 보니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광신들 주장마저도 옳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상대주의자가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읽자마자 여기까지 잡고 나서는 이제 C 다음에 A로 가야겠구나. for example를 받아서 앞에 있는 요 아이러니컬리를 받고 있는 예시니까 general specific 개념이구나. 여기까지 잡아서 C, A까지는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C, A, B냐 B, C, A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선생님 읽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B를 해서 자세히 읽었더니만 뭐가 보였냐면 oppose relativism 그런 상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거만한 사람들로 보이고 그리고 as believing 그 사람들은 거만한데 모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실수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as wishing to impose 그래서 as 지금 계속 평행 구조인 거야. wishing to impose A on B니까 impose A on B가 보여야지 이거 외워야 돼. impose A on B A에게 B를 부과하다. A를 B에게 부과하다. 그들의 절대적인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부여하는 사람이죠. 즉 상대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러한 오픈마인드니스는 유니크한 preserve of the relatives가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relative 상대주의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특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걸 읽고 나서 요 부분에 대한 분명히 제너럴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반드시 스페시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가 지금 C하고 연결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문화 관점이 항상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톨러런트 센시티비티는 상대주의자의 특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유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문화와 관점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상대주의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상대주의자의 유일한 특성이 아니다, 상대주의자의 특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톨러런스 센시티비티는 상대주의의 특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주의자의 유일한 특성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스페시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BCA라는 확신이 들어서 답을 3번으로 잡아서 풀었었습니다. 답 3번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37번은 BCA 3번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 문제 풀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솔직히 말하면 for example가 ironically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